어릴 때 코드기어스 재밌게 봤었는데요. 작년쯤이었나 어느 날 넷플릭스에 있길래 다시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약간 유치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재밌게 봤습니다. 과정이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에 대한 서사를 다룰 만한데 현재 대부분 서구 선진국들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에 대해서 피고가 변호사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자백 진술서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미란다 원칙의 시초죠.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많은 범죄자들이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변호를 통해서 자백 증거를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었고 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2번 다시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게 맞다고 자백까지 다 한 범죄자가요. 이거 세상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상식의 영역에서 봅시다. 내가 내뱉은 말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거 모르셨던 분 손? 어느 날 애인에게 난 네가 재수없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가 차였다고 칩시다. 가서 아니 내 발언 때문에 관계가 끝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지 않았으니까 네 결정은 무효야 라고 우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친 사람이죠. 취조실에서 자백 다 하고 진술서에 지장까지 찍어놓고서는 아니 이게 재판에 쓰일 줄은 몰랐지. 체포할 때 고지를 안 해줬으니까. 라는 건 일단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법의 영역에서 생각해봅시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범죄자의 체포와 신문 과정에서 절차적 과오가 있었다고 한들 범죄자의 죄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 녀석을 무죄로 풀어주는 게 정의 구현입니까? 아니에요. 자백을 한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권리를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은 수사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서 징계를 따로 받아야죠. 잘못한 사람은 둘이 있는데 각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정의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풀려나면 그게 정의입니까? 백보양보해서 그래 자백의 증거 능력은 없애는 게 맞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재판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무효가 돼야죠.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효력을 상실했으니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를 구해와라 라고 돌려보내야지. 이거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처리하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랑 환장의 콜라보가 완성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바꾸면 자백이 악용될 수 있다고. 어떻게든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안 알려주고 막 심하면 막 고문까지 하면서 자백만 받아내려고 하게 될 거라고. 근데 그건 제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어기고 고문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그만큼 강력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악용의 여지 얘기 나오는데 마음만 먹으면 현행법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협력자만 있으면 완전 범죄도 가능해요. 증거 그냥 다 오염시키면 끝이에요. 출동한 경찰이 일부러 영장 보여주지 않고 가택 돌입해가지고 장갑 같은 거 안 끼고 증거 수집한 다음에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고 체포해서 변호사 안 데리고 신문하고 그 상태로 기소하면 이거 무죄 뜹니다. 이거 소재로 영화도 한 편 찍을 수 있을걸요? 주인공이 형사고 주인공 딸이 몹쓸 짓을 당해서 막 복수를 계획하는 거예요. 킬러를 고용해서 범인을 해친 다음에 그 킬러를 본인 손으로 검거를 하는 거죠. 허술하게. 영장, 미란다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재판에서 무죄 받아내면 완전 범죄로 복수 완성이죠. 물론 현실에서는 애초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은 담당 수사관으로 배정을 안 하긴 하는데 영화니까 알아서 적당히 각본 수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재밌는 반전도 하나 넣어주세요. 자, 농담은 그만하고 그래서 요지가 뭐냐? 과정에 집착하면 결과를 해치게 된다. 절차적 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더 중요한 정의를 놓치게 된다. 물론 법이 깔끔하게 잘 나와서 과정도 결과도 다 챙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사법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에는 사법고시 붙어야 됐었고 요새는 로스쿨 나와야 되고 근데 입법하려면 국회의원 되려면 인기투표에서 뽑히면 됩니다. 허들이 높다 낮다 딱 잘라서 비교하긴 힘들어도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안 된 게 확실하죠. 지식은 중요합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좋은 정치 못해요. 예전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시민들이 물가 상승에 막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이걸 해결해주고 싶어서 물건이 비싸다고? 그럼 돈이 더 필요하겠군 하고 현금을 막 찍어서 막 뿌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인플레의 개념을 좀 아시는 분은 경악하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은 그게 왜 잘못된 거야? 하고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 국민이 모두 경제에 빠삭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게 나쁜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거 잘 모르시면 어디 출마는 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인기 있고 이미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법은 어떻게 돼야 될까?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된 법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